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10개 단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목동 6단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 정권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억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목동 6단지는 일단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정부의 안전진단 요건 강화, 이런 문제와는 무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있어서 다른 단지들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강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영상을 예고해드리면 여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요즘 핫한 지역이지요. 잠실 리센치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동 6단지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목동 6단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걸어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리지만은 9호선 신목동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답게 단지에 경인초등학교, 양정중학교와 양정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세권 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2대 목동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5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목동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나란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목동 6단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목마공원, 파리공원, 목동 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6단지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연월은 지난 86년 11월, 따라서 현재 34년차 구축단지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5개 동에 1368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는 12층에서 20층, 평형은 20평에서 55평까지 5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139%, 건폐율은 11%,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7대입니다.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동 6단지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0평은 600세대, 27평은 240세대, 그리고 35평은 288세대, 45평은 144세대, 그리고 55평은 96세대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368세대에 적지 않은 이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관 구조를 보면은 20평에서 35평까지는 복도식, 45평과 55평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0평과 27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됐고요. 35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하나, 그리고 45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 55평은 침실 5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대지 지분을 보면은 20평은 13.1평, 27평은 17.79평, 35평은 25.97평, 그리고 45평은 31.48평, 55평은 38.91평으로 이렇게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평형별 대략적인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은 20평은 16만원, 27평은 22만원, 35평은 33만원, 그리고 45평은 40만원, 55평은 49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6단지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동 6단지는 1300세대가 넘는 적지 않은 단지지만은 실수요자가 많고 또한 학군을 보고 진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아주 활발한 그런 단지는 아니라고 하겠는데요. 먼저 20평을 보실까요? 세대수는 600세대이고요. 작년 10월까지는 9억 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됐지만은 11월에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 금년 2월에는 10억 9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거래가 위축된 상태이지만은 10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평 현재 호가는 11억 5천 내외로 높게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0세대인 27평은 작년 8월에 12억 원대, 10월에 13억 원대로 급상승을 보였고요. 11월에는 13억 4,500으로 최고가를 찍으면서 마지막 거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거래가 끊긴 상태이지만은 현재 호가는 15억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평은 288세대이고요. 작년 10월까지 15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였고 10월에는 15억 9,500으로 16억 턱밑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5평 현재 호가는 19억 원 내외로 상당히 높게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45평과 55평은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45평은 지난 3월에 20억 3천, 55평은 작년 11월에 22억으로 각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거래가 멈춰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가를 보면 45평이 21억 원 내외, 55평이 25억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6단지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 11월까지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현재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모두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호가는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6단지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목동 137단지 그리고 9단지, 13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준공연호를 보면은 지난 85년에서 87년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이 됐고요. 단지 규모는 1300세대에서 2500세대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면 6단지만 12층에서 20층으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5층에서 15층까지 건축이 됐습니다. 단지별 평형은 20평에서 57평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5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평은 6단지가 10억 3천으로 가장 높게 그렇게 형성됐고요. 1단지 9억 8천, 13단지가 9억 2천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7평은 7단지가 14억 5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136단지가 13억 초중반대로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고 13단지가 11억 7천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평은 3단지가 17억 2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1단지와 6단지가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37평은 7단지가 18억 6천으로 가장 높고 1단지와 9단지가 16억대로 비슷한 수준, 그리고 13단지는 14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평은 6단지가 20억 3천으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139단지는 19억 원대, 13단지는 16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6단지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목동에서도 재건축 추진 일정과 교통 등 입지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로 목동 대부분 단지들이 가격면에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 전망에서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0평인데요.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됐고요. 발코니도 아주 크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7평을 보시면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발코니도 넓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20평형과 비슷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됐는데요. 요즘 같았으면 이 정도 평수면은 화장실 2개가 이렇게 배치되는데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1개로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하지만 3베이 구조로 넓고 시원하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5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3베이 구조로 반듯하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발코니를 이용해서 침실과 거실을 확장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평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침실 5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4베이 구조로 마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55평 같은 평수의 대칭형입니다. 왼쪽에 기본형과 똑같은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향만 돌려놓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과 침실을 확장하면 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오래된 구축이지만은 아주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6단지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6월 12일 날 안전진단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이고요.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높아서 재건축 시에 사업성이 유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4년차 구축단지이고요. 1368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 하면 학세권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지요. 따라서 목동 6단지도 단지 내에 경인초등학교 그리고 양정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학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 유명한 목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하고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동 6단지는 단지와 붙어있는 경인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중학교 배정은 남학생의 경우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여학생은 월천중학교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화문, 여의도, 마곡, 영등포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입지고요. 여섯 번째는 교통인데요. 전철에 있어서는 이용하기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 도로 등 진입이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2022년 착공 예정인 경전철, 목동선 개통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목마공원,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울창한 조경과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목동 6단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이용이 약간 불편하다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동 6단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동 6단지는 준공한 지 34년차 구축이지만은 1300세대가 넘는 적지 않은 단지입니다. 또한 강남과 함께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되면서 목동 단지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물은 모두 걷어들여서 잠겨있는 상태고요. 호가는 며칠 사이에 몇 억씩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도 사실 목동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6단지는 일단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안전진단 요건 강화와는 무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단지에 비해서 재건축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검토 등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이 기대되는 단지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 수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요. 그 과정들이 한 단계씩 통과되면서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사정이 있어서 꼭 매도를 하실 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실 리센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